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뭐 특별히 받은 거나 그런 것들 피부에 느낀 거 있으신가요? 참 혜택이 많이 있어요. 근데 참 저도 좀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확 체감되는 건 좀 없어요. 네. 우리 가정이라고 해서 뭐 20만 원씩 주고 뭐 어린이집 갈 때까지 뭐 얼마 주는 거 이런 게 있나 봐요. 왜냐면 집사람이 받은 게 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받은 것 중에 그 자동차 수령소 연차가 있어요. 그거 좀 체감되더라고요. 제가 많다 보니까 차를 이제 7인승 이상 차를 타면 추징공사가 적용이 되지. 네. 그 미만 이제 7인승 미만 승용차를 타면 최대 140만 원을 근데 저는 그 이상을 사갖고 전액을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을 통했어요. 그게 확 체감이 되고 두 번째 요즘에 보는데 이게 작년에 바뀌었대요. 법이. 예전에는 애들 대학교 등록금도 셋째부터 넷째까지 이렇게 셋째부터 이상은 무료가 됐거든요. 셋째, 넷째, 다섯째. 근데 지금은 이게 작년에 바뀌어서 셋째를 나누고 인해서 첫째, 둘째를 대학이 나누면 첫째, 둘째, 넷째. 대신 교육에 대한 비학점 이상인가 기준이 있어요. 그게 더 어렵잖아요. 그게 굉장히 것 같아요. 점점점 정책도 좀 시나리오로 이렇게 조금 바뀌어지고 가정이라는 것 같고 또 재료가 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서 홍보가 좀 덜 돼서 몰라서 그런 거를 좀 힘들어 못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좀 교육을 통해서 많이 그런 것도 홍보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3.1운동 때 나라를 깨닫혀서 나라를 찾고자 대한민국이 만세를 외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권이 회복이 됐잖아요. 회복이 됐고 우리 아름다운 국토, 영토도 지금 있고 그런 상태에서 국민이 또 존재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네, 각각 주권이 회복이 되고 국민, 영토가 있고 국민이 가장 중요한데 미래의 국민이 정말 태어나지 않고 없는 그런 현실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이래서 저희가 대한민국 인구정책 1순위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는데 의원의 생각은 어떠세요?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인구 선상수가 유혈된 이후에 대부분 되더라고 하잖아요.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자녀로 인해서 우리나라 정책, 경제, 그 구조에 따라서 발전했다고 봐요. 그분들 학교 갔을 때는 그 분야가 발전되고 그분들이 직장 취업을 하면 또 그 분야가 산업이 발전되고 그분들이 이제 언제 지금 은퇴 세대가 됐잖아요. 은퇴하면 지금 은퇴 그리고 산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연결돼서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끊기잖아요. 끊김으로 이제 낙선으로 바뀌기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제가 이제 기초부의 공부의 의원님 제가 그 조례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자녀 지원 조례라고 다자녀 지원 조례. 이게 뭐냐면 많지는 않은데 그 법적으로 우리 아동법상 그 아동의 기준이 그 18세 미만의 자녀거든요. 18세 미만. 그러면 제가 18세 미만이 3명을 둔 가정에는 우리 동구에서 동구 주민 중에 3명을 둔 가정에는 매달 하고 싶었지만 그 예산상 문제로 매년 많지는 10만 원씩인데 이걸 이제 지역 상권도 좀 활성화해보자 해서 우리 지역 그 상품권 있잖아요. 그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이게 큰 돈은 아닌데 이런 지방 지자체에서도 이 인구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좀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이거를 이제 각 행사장이나 이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제 자생단체장님들 행사에서 인사를 하면 이걸 하면 교과하다가 10만 원이라고 좀 에이 그거밖에 아니야 더 하지 이런 이야기 좀 들었는데 이 복지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지자체 같은 경우에 저희 동구 1년 예산이 약 4,700억이에요. 이 중에 한 65% 이상이 복지로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거기서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조금 이 출산 장려 지자체에서 좀 관심을 갖는다
그런 차원도 좀 만들었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뭘 만들려고 할 때가 어려운 거고 네. 또 사실 또 만들어 놓으면 그 어떤 그 크기에 따라서 좀 어려운 점이 따르긴 하는데 네.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또 의원님께서 그런 작지만 그런 걸 시도를 했고 조례를 만들었다는 그 네. 자체에서 그게 또 큰 일을 또 하신 거고 지금 대전광역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그 대한민국도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지자체별로 볼 때 동구도 대전시 동구도 그 소멸 위기 중에 또 들어가는 구예요. 아, 그래요? 그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네. 그 노령 인구 있잖아요. 고령 인구 대비 젊은 층이 적을 경우 네. 그 따지는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고령 인구에 비해 젊은 층이 적을 거 가입 여성이라든지 요 퍼센테이지가 적을 경우 그 어느 선을 넘으면 그게 소멸 동구 구로 분산이 되어서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아. 그런 거에서 성각자 역할을 하신 거고 또 이러한 조례라든지 이런 아까 그 65%가 그 복지비용으로 쓴다고 네. 하지만 중요는 하지만 일단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자꾸 설득을 해서 턴을 하는 것도 앞으로 또 하실 일인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그래서 일이죠. 동구 같은 경우는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빚도 있고 이런 어려운 사정이 내부적으로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시민단체를 하지만 동구 같은 경우가 조금 그런 거에 책정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좀 인구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검토를 해서 그럼. 또 조례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네. 또 동구도 더 턴을 해서 해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차원에서 또 그건 아까 말씀하신 그 조례도 네. 잘하셨다고 응원드립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러시아인가? 네. 러시아에는 세 자녀이 셋을 낳은 그 부모 엄마한테 네. 부모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엄마한테 그분이 사시는 지역에 300평의 땅을 준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스크바 살면 모스크바 300평의 땅을 주고 거기 서울에 살면 아니 근데 그 나라에 있죠. 사는 곳에 300평의 땅을 여자 엄마 명의로 준다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에서 정말 진짜 많은 수 없는 예산을 인구 정책으로 뭐 자녀 출산 경력 정책으로 썼지만 효율 진짜 정말 효과적으로 나오는 게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적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리고 부모님들 그 아이 엄마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실제 도움되는 체감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인구 극복에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여러 가지 부처지와도 많이 고민을 하고서도 생각을 연구를 많이 하는데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상황과 앞으로 또 미래라든지 기타 등등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민한테 알릴 수 있는 거, 국민이나 시민한테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공감하고 체감해서 아 이런 혜택을 받은 거에 대해서 나도 이런 혜택으로 따라가는 것이 행복하구나라고 느껴서 살아가고 느껴서 그 아이를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먹어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잘 굴러간다고 하면 분명히 또 우리나라도 또 민족 자체가 또 위기에도 강한 민족이잖아요.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의원님이 또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아주 위치에 계시다고 보고 계속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녀를 키우시면서 또 그 제도를 물론 지금도 조례도 만드셨고 실질적으로 하신 것도 있지만 또 앞으로 또 정부나 이렇게 전체적인 거를 놓고 볼 때 하셔야 될 일이 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중요한 게 물론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있지만 있지만 저는 정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경단녀라고 네, 그러고 경단녀. 경력 단절여서 이게 경력 단절 여성입니다. 예. 이게 일반 뭐 전문직이나 이런 거 아닌 일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갖고 육아에 갔다 오면 복지 관리가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쉽지가 않은 것이 그러면 경력 단절이 두려워서 임신 안 하는 시장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같은 경험을 했고 정부정책에서 정말 그런 거를 좀 도와주는 그런 거를 예산을 쏟고 경력 단절 안 되게끔 경력 오히려 출산해서 온 여성 직원한테는 더 회사에서 더 프로테이지를 주고 더 주고 그거를 지원하는 정부에서
그렇죠. 뭐 이런 게 좀 체감이 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역시 생각합니다. 의원님이라 핵심을 잘 잡고 계시네. 여성이 그 직장을 우리도 지금 고학력 여성들이 많이 지출하잖아요. 그 여성들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직장을 잡았어요. 잡고 나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려고 보니 퇴직 사유가 1위가 바로 그거예요. 너무 많다. 네, 그래서 그거를 출산을 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다시 직장을 복귀하려고 보면 거기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위기나 사회적으로 이것을 환영하는 분위기고 굉장히 예우해주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아직은 굉장히 지금 여성들이 네네. 울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핵심을 잘 그런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걸 도와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 정말 수많은 예산을 여기를 잘 쓰고 있겠지만 예. 끝까지 써야 된다는 게 그런 거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같은 직장 여성들이야. 근데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뭐 A라는 친구가 임신 휴가를 냈어. 그러면 다음번에 순번이 매겨지는 것처럼 꼭 그런 건 아닌데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출산휴가를 갔다가 육아휴직하고 복직했을 때 환영하는 분위기 그렇게 만들고 예산이 투입되면 서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면 오히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서로 그런 분위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게 좀 정정책 가는 제가 말씀 듣다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동부 공무원들 한번 미팅 주선하는 그 프로그램에 이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공무원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남자들 여자들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테이블에서 미팅 그걸 했는데 아 그래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네, 좋은 프로그램인데 네네. 전혀 만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차피 또 의원님 같은 분들이 다 해야 되는 일인데 네. 구청 내에도 아예 그냥 그 아이들 좀 엄마들 데리고 와서 좀 마음 편하게 있어요 지금. 네. 있긴 있죠. 있어요. 그래서 있어요. 어디든지 네. 수시로 와서 좀 보고 가고 이렇게 네, 할 수 네, 있게끔 네.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고. 요즘 워킹맘이 늘어나다 보니까 직장 보육 시설을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있어요. 500인 이상 사업장, 또 300인 이상 그 사업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의식이 있는 분들은 그걸 우선순위 설치하는데 아직도 뭐 연구소라든지 이런 분 의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이 아니야 이런 것로 미루는 그런 기업들이 사업주에 있어요. 많이 예. 기관이 그래서 많아요. 그런 분들도 설득하고 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도 보고 있어요.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동구에도 대전에 올해 생겨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제 아이돌홈 서비스라고 해서 예. 동구에 이제 항공부대가 생겼거든요. 그렇게 그거는 소득 기준 이런 아무것도 없이 네. 초등학생들에 한해서 이제 봐주는 거예요. 뭐 8시부터 6시라는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그걸 봐주는 건데 이제 이게 올해부터 시작됐는데 뭐 어린이집도 있고 민간도 다 있지만 유치원도 다 있지만 학교에 방과후실이 다 있지만 요거는 이제 그런 기준 없이 소득 기준 없이 아무것도 기준 없고 신청에 따라 신청자에 한해서 근데 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불구하고 너무 부족해. 이번에 청소년들이 27명밖에 정원이 27명밖에 그것도 이제 그 LH에서 공간을 기증해서 무료 공간을 제공해서 생긴 건데 이런 걸 좀 늘려가는 게 그 아이돌봄도 지금 정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도하고 시범도시에서 이제 이렇게 예산도 한 8억씩 투여하고 네. 이런 것도 저희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아이디어를 하나를 제공을 하면 아까 LH에서 기증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건물을 질 때 아파트나 이런 걸 질 때 의무적으로 그 아이돌봄 시설을 조금 아파트를 조금 의무적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열쇠를 기증을 한다거나 이렇게 설계를 자체를 가정집처럼 네.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더라고. 건축법이나 이런 거에서도 뭐 근데 바뀌어가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원하도 운영비라는 게 있어요. 네.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 예산은 이제 정부에서 그런 거를 해야죠. 이제 정부에서. 수요를 파악을 해서 네. 그 수요에 맞게 적수적게 우리나라 예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산을 많이 쏟아부었는데 수요와 공급을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미래를 잘 보고 그거를 파악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적수적게 투여를 하면 수요자가 만족을 할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조금 앞으로는 또 개선이 또 돼야 되겠죠?
사회적 분위기를 나하면 나가 키워준다, 너가 키워준다. 네.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될 것 아까 같아요. 워킹맘 그 경단녀 경력 단절 여성들 말씀을 하셨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가 워킹맘이 천국이에요. 거기는 95%예요. 초대들 이상 졸업자 95%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도 가정생활을 하면서 아이도 많이 낳아요. 많이 낳고 아주 자기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스웨덴 같은 경우. 거기를 모델을 보면 그런 걸로 예, 앞으로도 우리도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바꿔간다고 하면 네. 충분히 바뀔 수 있고 문화도 바뀔 수 있고 또 가치관도 바뀔 수 있고 이렇게 행복한 또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들도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그 일들이 계속 펼쳐질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도 젊으시지만 청년이세요. 그러니까 젊은 층에게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기를 두려워한다. 첫 번째가 사회적 분위기로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야 되고 직장이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이 이게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가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누구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야, 너 지금 그 친구 33이라고요. 어제 그저께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올해도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왜 결혼 안 하냐고 했더니 형님 다 준비해서 해야죠. 야, 내가 봤을 때 준비하고 결혼하는 좀 제대로 결혼을 못 받았다. 결혼해놓고 맞춰서 해야지. 그런 좋아하는 조언을 해준 경험이 좀 있는데 사회적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결혼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결혼해야 잘 될 수 있다는 분위기. 그래야 좀 낫고 그런 분위기가 안 되니까 결혼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제 물질 문화나 이런 것들은 풍부해졌고 보여지는 것도 화려해졌고 그래서 집도 있어야 되고 안정적인 직업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보면 좀 안타깝더라. 그것도 다 준비하고 결혼하면 결혼해서도 뭐예요? 준비가 안 돼서도 하고 나서 하나하나 알콩달콩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청년들이 생각을 좀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